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오늘은 각국 환율 상황을 알아보고 지난 6월 초 각국의 선제적 금리 인하와 관계된 달러화 지수 강세의 원인과 최근 계속되고 있는 원화 가치의 하락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오늘의 밑지식을 위한 용어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우리말로 달러화 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달러 인덱스 중 대륙 간 거래소 발표 달러 인덱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화 지수는 과거와 비교해서 달러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또는 약해졌는지 조사한 것으로 미 연방준비제도에서 작성 발표합니다. 1971년 8월 15일 미국이 금 1온스당 35달러의 가치를 인정해주던 금태환 제도를 폐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를 닉슨 쇼크라고 하는데 달러의 가치가 금 1온스당 35달러의 고정 가치에서 수시로 변하게 되면서 달러의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평가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1973년 3월의 값을 지수 100으로 기준점을 잡고 달러 인덱스를 작성 발표하게 됩니다. 달러의 힘이 세지면 지수가 100보다 높아지고 달러의 힘이 약해지면 100보다 낮아집니다. 이렇게 지수화함으로써 달러의 전반적인 영향력이 오름세인지 내림세인지 파악하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2024년 6월에 달러 인덱스 값이 105.81이라면 달러의 영향력이 1973년보다 5.81만큼 증가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USDX 달러 인덱스의 수학적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달러 인덱스 USDX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우는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위기 시기인 1985년으로 USDX 164.72였고 가장 낮았던 시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던 2008년으로 USDX 70.69였습니다. 대륙 간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DXY 달러 인덱스는 우리가 경제기사 등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1985년부터 연방준비제도의 달러화 지수에 기반한 선물거래 중개를 시작하면서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가치가 안정적인 세계 주요 6개국의 돈과 비교해서 달러화가 얼마나 영향력이 변화하는지 조사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요 6개국의 통화는 유럽연합의 유로, 일본의 엔, 캐나다의 달러, 영국의 파운드, 스웨덴의 크로나, 스위스의 프랑 등입니다. 대륙 간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달러 인덱스의 6개국 화폐 비중은 유로와 57.6%, 일본 엔화 13.6%, 영국 파운드와 11.9%, 캐나다 달러 9.1%, 스웨덴 크로나 4.2%, 스위스 프랑 3.6% 순입니다. 각 통화의 비중은 그 국가의 경제 규모 및 교역 비중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 비중은 1999년 유럽 여러 국가가 유로화되면서 각국 통화가 포함되었을 때 바뀐 뒤로 계속 유지되는 중입니다. 달러에 대한 환율은 국가에 따라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올랐는지 또는 내렸는지 한 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파운드화 대비 달러는 5%가 하락했는데 엔화 대비 달러는 5%가 상승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달러의 가치는 상승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락한 것일까요? 이런 상황일 때 누구도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는지 또는 하락했는지 쉽게 알기 위해 6개국의 돈과 비교하여 달러 인덱스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 경제가 아주 좋다고 한다면 달러의 영향력도 커질 것이고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 경제가 아주 안 좋다고 한다면 달러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것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달러는 1,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게 되면 1달러는 1,000원에서 1,010원, 1,020원, 1,030원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달러가 강해지므로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원화 가치가 절하되었다고 하고 우리가 흔히 환율이 올랐다, 환율이 상승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게 되면 1달러는 1,000원에서 990원, 980원, 970원으로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달러가 약해지므로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달러 가치가 내려가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원화 가치가 절상되었다고 하고 우리가 흔히 환율이 내렸다, 환율이 하락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미래를 전망하고 싶을 때 우리는 달러 인덱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인지 또는 약세인지 파악해야 원달러의 환율의 미래도 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위안화와 달러의 환율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는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위안화와 달러 환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1월 1달러당 7.1427위안으로 시작한 환율은 이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7.2673위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세상 위안화가 절하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중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방관하고 있고 이런 위안화 약세는 교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중국의 수출 제품의 단가가 싸져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월에서 6월까지의 위안화 환율 흐름입니다. 4월 들어 7.2247위안에서 시작하여 7.2637위안까지 천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 환율을 계속 시장 예상보다 낮게 고시하고 있으므로 중국 정부는 고강도 환율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은 6월 한 달 동안의 위안화 환율 흐름입니다. 6월 3일 7.2436위안에서 시작하여 7.2637위안으로 그동안의 흐름보다는 조금 빨라진 속도입니다. 시장 환율이 변동 허용 범위 7.2620위안 상단을 넘어섰으며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수출 및 제조업 경기 회복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경기 부양을 위해 위안화 평가 절하를 계속해서 감수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출 제품 단가에 경쟁력을 갖게 되지만 중국 기업들의 외화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기업들의 디폴트 위험이 올라가는 것은 중국 은행권 부실 부담도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기조를 유지할지는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 다음은 4월에서 6월까지의 엔화 환율 흐름입니다. 일본은 지난 30년간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었으나 요즘 들어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이는 주식시장 등 제한적이며 일본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들어 151.61엔으로 시작한 환율은 이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160.94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쇼크에도 151.75엔이던 환율이 153.10엔으로 올라 한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었지만 4월 26일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며 결국 일본은행은 4월 29일과 5월 1일에 걸쳐 환율 시장에 개입하게 됩니다. 29일에 5조엔 규모, 5월 1일에 3조 5천억엔 규모로 거의 9조엔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일본의 엔저는 그동안 일본 정부의 전략적 선택으로 진행된 것이었지만 최근 엔저는 일본 정부의 의도를 벗어나고 있고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취임 후 명목 실효 환율은 세계 각국 그 어떤 통화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절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월 한 달 동안의 엔화 환율 흐름입니다. 6월 3일 156.08엔으로 시작한 환율은 이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160.94엔입니다. 일본 재무성이 결정하고 일본 은행이 실행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5조 원이 넘는 금액을 쏟아부어 환율을 152.98엔까지 하락시켰으나 채 2달을 버티지 못하고 160엔을 넘은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언론을 사칭하는 자들은 일본의 관광 수입이 분기당 7.2조엔이라며 연일 일본을 찬양하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일본으로 관광객이 몰려드는 것도 엔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자금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이 세계 2위의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미국의 국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 국채를 팔아 자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월에서 6월까지의 유로 환율 흐름입니다. 유로 환율은 4월 1.0742 유로에서 시작하여 이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1.0718 유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기는 악화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GDP 경제 성장률 전망은 0.1%로 유럽 평균 성장률 0.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프랑스 등 유럽의 정치 상황이 어려운 경제 상황의 영향으로 극우파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 경험으로 미루어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유로화의 변화는 4월 10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충격으로 1.0856 유로에서 1.0616 유로까지 하락하였다가 6월 3일 1.0901 유로까지 상승하였지만 6월에는 약세로 전환됩니다. 다음은 6월 한 달 동안의 유로 환율 흐름입니다. 6월 한 달 유로 환율 흐름을 보면 큰 하락은 아니지만 뚜렷한 유로화 약세가 보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6월 6일 기준금리인 재할인율 금리를 4.5%에서 4.25%로, 예금금리는 4.0%에서 3.75%로, 한계 대출금리를 4.75%에서 4.5%로 각각 25bp씩 인하합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자 6월 6일부터 유로화 약세 흐름이 나타납니다. 6월 3일 1.092 유로였던 환율은 1.0718 유로까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월 한 달 동안의 달러화 지수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6월 3일 104.13을 기록했던 달러 인덱스, 즉 달러화 지수는 6월 7일부터 상승하여 6월 7일 104.86, 6월 10일 105.14, 6월 11일 105.22, 6월 12일에는 104.64까지 내렸다가 105.6, 105.8, 106.4까지 올랐으며 이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105.9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강세의 원인은 유럽,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중앙은행 등이 선제적 금리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차가 벌어진 점과 비중에 의한 영향으로 유로화 약세와 엔화 약세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의 2024년 환율 변화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2024년 1월 1311.28원으로 시작하여 1월 17일 1344.83원으로 크게 올랐다가 3월 11일 1310.45원까지 하락합니다. 3월 18일 1336.11원이 되었고 4월 10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충격으로 1352.25원이던 환율이 1363.43원이 되고 4월 16일에는 1389.3원까지 급등합니다. 무려 37원이나 오른 것입니다. 이후 당국의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로 5월 3일 1354.26원, 5월 16일에는 1348.62원이 되었다가 다시 등락을 거듭하며 꾸준히 우상향하여 6월 27일 1394.31원이 되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1377.8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급격한 변동은 원화 가치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6월 한 달간 원달러 환율의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6월 3일 원달러 환율은 1376.1원으로 시작하며 6월 10일까지 하락하였다가 6월 11일 급등하고 6월 17일부터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언론을 참칭하는 자들은 달러화 지수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강달러의 재림, 끝모르는 강달러의 전전긍긍이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이 무조건 강달러 때문인 것처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이 정말로 강달러 때문인지 달러화 지수와 환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달러화 지수는 106.24였고 원달러 환율은 1382원이었습니다. 5월 31일 달러화 지수는 104.67로 하락했는데 원달러 환율은 1384.5원으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6월 3일 달러화 지수는 104.13으로 더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376.1원으로 하락했습니다. 6월 14일 달러화 지수는 105.55로 상승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1379.3원으로 상승했습니다. 6월 27일 달러화 지수는 105.89로 상승, 원달러 환율은 1386.3원입니다. 지난 4월이 달러화 지수 106.24로 더 높은 강달러였는데 환율은 오히려 더 낮습니다.
이를 통해 강달러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었지만 오로지 강달러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원인 중에 원달러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한미 금리 차이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의 여러가지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한미 금리 차라고 했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밴드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은 지난 2023년 1월 이후로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하며 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금리 차는 2.0%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차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인가? 원달러 환율 상승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한미 간 시장금리 차이입니다. 표는 한국 국고채 10년물 수익률과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23년부터 한국과 미국의 시장금리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그래프상에서는 차이를 잘 볼 수 없는데요. 지난 1년간 시장금리 한국 국고채 10년과 미 국채 10년 수익률 변화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23년 6월 한국 국고채 10년과 미 국채 10년 수익률 차이를 보기 쉽게 표시한 것입니다. 그 위에 청록색 반은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 아래에 주황색 반은 한국 국채 10년물 수익률 차이를 보기 쉽게 표시한 것입니다. 1년 사이에 한미 시장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금리 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1년간 한국의 지표금리라고 할 수 있는 국고채 3년물과 전 세계의 지표금리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 변화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10년물끼리 비교한 그래프처럼 한미 시장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를 보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 국고채 3년, 10년,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매달 마지막 날 기준으로 기록한 표를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수익률 역전폭 10년물을 보시면 화살표 방향대로 스프레드가 확대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0.775였던 수익률 폭은 2024년 6월 1.042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한미 시장금리 차이입니다. 그런데 시장금리 차가 왜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더 깊게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시중에 달러가 부족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더 주어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시중의 달러는 왜 귀해졌는가? 돈은 물과 반대로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자를 좀 더 많이 주는 은행으로 은행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한국의 금리가 3.2%이고 미국의 금리가 4.3%라면 당연히 돈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중에 달러가 귀해지므로 달러를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한미 시장 금리 차가 더 확대될수록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그래프는 27일과 28일에 걸쳐 원달러 환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때의 달러화 지수는 105.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지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보이는 부분인데 이런 합리적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액 변화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달러화 지수의 상승으로 외환 보유액이 줄었다는 변명을 할 것 같긴 하지만 말입니다. 여기까지 최근 환율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달러 강세의 원인을 정리하자면 유럽,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등의 선제적 금리 인하의 영향과 일본의 엔저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통화의 영향력은 약해지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로의 영향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일본 엔화의 영향이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엔화의 약세는 미국의 대선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일본의 정책적 대응 방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외환당국의 추가 개입 가능성이 있지만 여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4월 29일의 개입도 그 효과가 2달이 가지 못했으니 추세적인 엔저 상황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이 보류되었고 국채 매입 감액 결정으로 올 여름 이후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줄이기 시작한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규모가 없는 발표 내용에 시장 참여자들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상황은 주식시장, 해외 자본시장 등은 회복되고 있으나 일본의 시민들의 삶은 실질적으로 더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임금 인상이 물가와 환율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30년의 디플레이션 동안 물가 인상을 경험하지 못한 일본 시민들에게 지금의 물가 상승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기에 소비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엔저에 대응하기 위한 외환시장 완화 조치를 위한 자금 운용마저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2024년 5월 말 기준 일본의 외환 보유액은 1조 2316억 달러로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4월과 5월 초에 걸친 8조 5천억 엔대의 외환시장 개입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22년처럼 미 국채를 내다 파는 것도 제약이 있습니다. 미 국채를 파는 것에 대해 미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직접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 국채를 팔게 되면 미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수익률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선까지 일본은 미국의 금리 인하만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일본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원화 가치 하락의 원인을 정리하면 장기적으로 달러와 강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로 등 각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므로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차가 2%포인트이고 한미 시장금리 차가 확대되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슈퍼 엔저의 상황에서 엔화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한국은 환난이 일어난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원달러 환율을 지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환율은 1982년 이후 지난 IMF 위기 때 2,000원대의 환율과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 글로벌 경제 위기 때 1,594원의 환율, 그리고 22년 9월 일시적 1,440원의 환율, 이렇게 3번을 제외하고는 겪어보지 못한 환율입니다. 관심이 없는 분들이야 모르실 수도 있고 이미 느끼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 한국은 이미 경제 환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분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IMF 구제 금융 지원을 받기로 했다는 그날부터 경제 환난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이미 95년부터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만큼 경제 환난은 그 시작 시기도 그 끝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환율이 수출기업에 좋다는 소리가 얼마나 시민들에게 세뇌가 된 것인지 고환율이 좋은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고환율의 혜택은 일부 기업들만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미국과 한국만 있다면 고환율이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수출하기 위한 것들도 중간재를 수입해야만 하는 나라입니다.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은 시민들에게도 고통이지만 기업들에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가뜩이나 소비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은 내수 경기를 더욱 주저앉히게 될 것입니다. 계속된 내수 경기의 위축과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 소비 여력이 없는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들은 모두 부실 채권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금리차 확대는 계속되는 환율 상승 압력을 주게 됩니다. 높아지는 환율을 막으려고 인위적인 개입을 하게 되면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로 외환 보유액은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고환율은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주지만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과 수합을 이용하는 것처럼 언발의 오줌 누기식 대응은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나 더 큰 화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추운 겨울 발이 시렵다고 언발에 오줌을 누게 되면 어찌 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알 것입니다. 국가의 부족한 돈을 국채를 발행하여 채워 넣어야 함에도 외국한 평형기금으로 부족한 세수를 채워 넣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0조의 외평기금을 빼돌려서 썼고 2024년에는 지난 4월 기준으로 10조의 외평기금을 이미 빼돌려서 썼습니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불안정할 때를 대비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 보유하는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안정시켰기에 외평기금에 달러가 줄고 원화가 쌓인 것인데, 그것을 빼돌려 썼으니 다시 원화로 달러를 사야 할 시기가 오면 기금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화 외평채를 발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원화 외평채도 1년물, 2년물 위주로 발행한다고 하니 그건 또 그것대로 문제입니다. 경제 상황도 경제 상황이고 끊임없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언발의 오줌 누기식 해결로 문제가 계속해서 쌓이는 동안 한국 경제는 골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평안을 위해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시민 모두가 제정신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각국 환율 상황과 달러화 지수 강세의 원인,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가치 하락의 원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